나가야 되는데 막 지금 똥 싼다고? 좀 곤란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일종의 긴장 모드인데 긴장 모드가 이어졌을 때 장의 운동성이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니까 가스도 찰 수 있고 소화도 더부룩할 수 있고 배도 많이 아플 수 있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이걸로 퉁칠 수 있었던 게 요즘에 그 질환 이름이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더 이렇게 놀라고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3살 딸, 5살 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 한의사 조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아직 아이 같은 20살 딸 엄마 장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6학년 딸 둘 키우고 있는 아빠 한의사 김한비치입니다. 원장님 이제 곧 3월 되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 3월이면 초등학교 입학, 유치원 입학 이런 기간의 변화들을 앞두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아이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초등학교부터는 이제 공부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교육과. 저학년 때는 뭐 공부라기보다는 사회생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이제 첫걸음을 떼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떤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틱이든지 뭐 이런 것들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1학년 1학기 중에서도 뭐 3월, 4월 네, 그런 것 같아요.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그 같은 반 아이들을 같이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별로 애쓰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주도적인 유치원 선생님의 놀이와 함께 아이가 이렇게 막 놀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학교는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많이 관여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친구도 사귀어야 되는 맞아요. 거고 이제 유치원에서 학교를 가면 이제 학교에서 일종의 훈육도 들어가니까 칭찬 스티커 다른 친구 다 받았는데 난 못 받았어 막 이러면 규칙을 지키는 거? 거기에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또 이제 봄이라는 계절적인 영향이랑 맞물리니까 또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질 때잖아요. 호흡기 질환도 그렇고 트러블이 많은 3, 4월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한의원,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는 일단 배 아프다는 애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리고 감기도 많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감기는 이제 유치원 때도 걸리고 어린이집 때도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좀 확연하게 달라지는 증상을 많이 보면 소화기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게 되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장은 제2의 뇌라고 하잖아요. 어떤 기분이나 내 신체적인 긴장,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일종의 긴장 모드인데 그 긴장 모드가 이어졌을 때 장의 운동성이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니까 가스도 찰 수 있고 소화도 더부룩할 수 있고 배도 많이 아플 수 있고 어떤 특별한 기질적인 병적인 원인이 없는 어떤 기능성 복통 같은 경우에 한의학에서 굉장히 치료가 또 잘 되는 잘 되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이 이게 꾀병이냐?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진짜 아픈 건가? 이럴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배 아프다는 표현이 우리는 뭔가 통증 이퀄 아프다라고 표현하지만 아이들 언어 세계에선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호록만 해도 배 아파 이제 이러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꾀병은 아니에요. 진짜로 뭔가 불편하게 불편은 한 되니까 거야. 불편함인데 아이들은 그거를 아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약간 좀 이제 걸러 듣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 생각해 보면 고민거리 많고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뭐 먹기도 싫고 억지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뭐 우겨 넣으면 소화가 얹혔다.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 새로운 곳에 가는 거니까 경직되는 느낌이 더부룩함. 맞아요. 그렇죠. 변을 보고 싶은데 잘 나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최종적으로 깔때기 밑에서 나오는 표현은 배 아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뭔가 얘가 허약해졌나 혹은 큰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복통에서 그리고 꼭 점검해야 되는 게 응가 얘기를 안 맞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배가 아침에 아프다고 하는 애들 중에서 학교가 유치원 화장실이랑 또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막 밖에서 뭔가 이렇게 또 기다리고 막, 있잖아. 뭐 똥쟁이 막 이렇게 냄새, 무슨 냄새 난다. 밖에서 못 나가. 유치원 때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애들이 좀 더 크니까 더 짓궂어지고 막 그러니까 못 사는 애들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똥을 또 못 싸니까 학교에서 또 배가 아픈 배가 경우도 아프죠. 많이 가스 맞아요. 차니까 더 그래서 불편하고.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 응가 혹은 저녁 응가 그 패턴을 뭐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그거를 되게 잘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뭐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응가를 밖에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 아이의 대단한 능력이다. 제일 좋은 건 근데 규칙적인 시간에
집에서 매일 맞아요. 보일 수 있게 하는 거. 사실 대장이라는 게 우리가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 신호를 읽고 위대장 반사를 통해서 대장은 위장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대장은 훨씬 더 운동이 빨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를 활용해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한 5분 정도는 변기에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아있거나 해서 대장의 신호를 조금 더 느껴보도록 하고, 그때 이제 신호가 오면 바로 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대변을 저녁에 보는 걸 많이 유도를 하긴 해요. 아침에는 바쁜 경우가 많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막 지금 똥 싼다고? 좀 곤란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패턴을 잡아보는 연습하는 거 추천드려요. 우리가 소화기 얘기는 좀 했는데 호흡기 쪽도 문제들이 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감기는 좀 자주 걸릴 수 있기도 하고, 그게 춥게 다녀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이제 3월, 4월 쌓여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면역이 떨어지거나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려버리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정도가 되면 이제 어머님들도 아이가 좀 컸나 봐요. 이제 좀 감기 좀 안 걸려요. 맞아.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3월, 4월, 5월에 더 아프네? 그리고 열나면 또 학교를 빠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왜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생각보다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혹은 뭐 방과 후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 유치원에서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끼리 나눴던 바이러스랑 이런 거에서 또 이제 다른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새로운 바이러스나 이런 환경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생각보다 많이 아파가지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비유하냐면 첫 출근했을 때 기억나세요? 걔는 그거를 지금 3월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긴장, 텐션을 가지고 아이가 4교시 뭐 혹은 뭐 간혹 이제 5교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내가 거기 가서 괜찮아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가 중요한 거죠. 집에 와서 얼마나 이제 릴렉스를 잘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엄마들은 이제 또 욕심에 초등학교 가면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집에서도 충분히 쉬는구나. 릴렉스가 못 되는, 이제 그래서 일단 집에서는 3월 한 달은 평소보다 더 많이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무조건 칭찬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죠. 이렇게 긴장도 때문에 떨어진 체력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는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또 이게 슬금슬금 수면 시간이 짧아지죠. 짧아지죠. 이제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이제 마침 또 봄이잖아요. 캠핑도 많이 다니시고 주말 이용해서 어디 뭐 1박 2일 어디로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주말에도 많이 모시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결국은 몸이 못 버티고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가서 뭔가 슬금슬금 계속 아프고 그렇다면 주말에는 얘도 좀 쉬어주시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있잖아요. 핸드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영상기기를 적게 봐야 되는데 맞아. 이 시기에는 좀 강하게 마음을 저는 먹으시고 적게 보여주시는 건 힘들 거니까 보여주지 말라. 저 무조건 보여주지 맞아요. 말라고 해요. 저녁 먹고 나서는 보여주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아예 일단 노출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이셔야 되고 뭐 그 전에 7살 때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패드든 뭐 이제 TV든 노출을 무조건 줄여야 얘가 훨씬 더 잘 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는 남자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단체 생활을 하고 처음에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아이가 첫째니까 뭐든지 다 자기 요구가 그때그때 다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거칠게 놀아도 주변에 거리낄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단체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좀 주변의 친구들도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뭐 체격도 큰데 행동도 커. 그리고 또 자기 요구를 빨리 선생님이 해주지 않았을 때 선생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선생님 자꾸. 근데 저는 제 나름 아이를 잘 키운다고 키워왔는데 애가 단체 생활 가서 이런 피드백이 있으니까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 상태로 계속 조절되지 않고 가면 나중에 학교 갔을 때 ADHD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막 눈물을 막 흘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1학년 때 진료실에서 남자 친구들 엄마들이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담을 받으러 와봤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갑자기 이제 이런 피드백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이걸로 퉁칠 수 있었던 게 요즘에 이렇게 질환 이름이 붙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더 이렇게 놀라고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신경정신과적인 약물을 먹어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들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겠다. 아이에게 기다리는 훈련, 충동을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연습시켜주고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아이가 그냥 계속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학교를 갔는데 이제 넌 이 규칙을 지켜야 돼 했을 때 그 아이도 세계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더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적어도 한 5세부터는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많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싶고, 아니면 선택적인 ADHD도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이랑은 잘하는데
나왔는데 어떤 수업 시간에는 못해. 그럼 사실 가짜죠, 우리가 가짜. 가짜 ADHD잖아요. 그냥 자기가 조절하는 힘이 엉덩이 힘이 좀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이니까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은 단호하게 하고 그 훈련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지루함의 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주말에도 뭔가 집에서 되게 심심하게 있는 것 같으면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약간 죄책감? 뭔가 얘한테 대공원이라도 데려가야 될 것 같고 음. 키즈 카페라도 데려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욕구를 다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아이가 재밌지 않으면 집중을 잘 못 견디는 거지. 도파민이 거죠. 절여지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키울 때 왜 장난감도 너무 많이 사주면 장난감 없이 노는 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장난감이 없는 애들은 자기 손가락 가지고도 놀고 자기 발 가지고 놀고 혼자 노는 법을 익히잖아요. 그래서 좀 지루함의 순간에 뭐 일부러 유도할 건 없는데 항상 뭔가 아이가 신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미리 지루함을 좀 경험해보고 아이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좀 육아 방식을 미리부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멍 때리는 시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그 타임 테이블이 꽉 차 있죠. 우리 아이가 약간 그런 게 걱정이 되시면 아이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거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늘 너무 신나고 늘 너무 활기차고 늘 신나 있고 이런 아이가 학교라는 수업에서 40분 동안 앉아있다는 걸 상상을 해보면 그쵸. 약간은 좀 네, 지루한 갑자기 시간도 필요하구나.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늘 엄마는 나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뭐 4시간 4교시 내내 앉아있으래. 그러면 그걸 아이들은 좀 소화시키기 어렵죠. 그리고 남자애들이 이제 ADHD를 그거 걱정을 많이 하신다면 여자친구들은 무리지음에 대한 걱정이 친구 사귀기. 이게 뭐라고? 1학년 때 친구 뭐라고? 진짜 지금 생각도 안 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기억나세요? 1학년 친구? 안 나죠. 근데 요즘에는 빠르면 유치원서부터도 무리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가서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중요시 그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배 아프고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옛날에는 막 한 반에 60명도 있고 막 아, 그랬잖아요. 맞아. 엄청 근데 많았어. 지금은 25명? 20명? 여자아이들만 놓고 보면 한 반에 10에서 12명이거든요. 4, 5명씩 그룹이 생기면 그게 2그룹만 생겨도 2명이 남아요. 그게 빠르면 뭐 1, 2학년 때부터도 아무래도 그냥 자기 성향이 맞는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런 애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기고 그게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학교 가기 싫다.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진짜 그 부분은 딸든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잘 살펴봐 주셔야 되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한의학적 치료가 되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그 심신안정?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약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고민하고 있으면 사실은 한의원에 와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뭐 귀인 안식탕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귀비탕 이런 것도 좋죠. 귀비탕 이런 거 먹었을 때 아이가 일단은 또 체력도 좋아지고 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도 되게 나죠. 맞아요. 집착하고 이러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또 그렇게 돼야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런다고 사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가 좀 편안해져야지 자연스럽게 친구가 또 사귀어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하면 또 크게 달라지는 게 급식인 것 같아요. 점심 먹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급식실에 가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급식차가 와서 배식해서 먹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생님들이 그래도 조금 더 챙겨서 봐줬다면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식판도 들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양도 받아야 되고 그걸 흘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 와서 또 수저를 꺼내서 먹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돼가지고 급식에 적응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식판을 들고 잘 오는 것도 중요한데 입맛이 안 맞아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든 아이가 같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빨간색 매운 음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군다나 좀 소화기가 약하고 낯선 음식에 거부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못 먹고 와가지고 1시에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막 간식 찾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천천히 먹는 애들. 이 가장 큰 피해 아닌 피해를 보죠. 저희 둘째도 굉장히 느리게 먹는 시기였는데 뭘 얼마나 먹었어? 그러면 이제 밥은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먹는데 반찬은 손도 못 댔다거나 이제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2번째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를 할 때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고 대충 먹다가 또 자기 전엔 배가 고파지고 이제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어서 보통은 이제 입학 전에 젓가락질 어느 정도 가르치고 보내면 좋아요 하긴 하지만 그거 이전에 일단 어느 정도 페이스대로 쫓아가면서 시간 내에 먹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주제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기본이 되잖아요. 근데 새 학기에는 아이들 적응하느라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기가 쉽기도 하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도 긴장감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고 면역력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여가지고 우리가 2월부터 미리미리 아이들 체력도 점검하고 새로운 일정은 과하게 잡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먹고 자고 싸고 잘 제대로 돼 있는지 매일매일 체크업 해보면서 새 학기 잘 적응
적응하고 초등학교 입학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3월 되면서 새학기가 설레기도 하지만 또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눈 부분들 짚어보면서 아이들 새학기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